이게 인기 있어지는 비결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성이라는 능력을 분석하고 연습하시면 상위 10% 예쁜 여자를 사귀는 건 물론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될 거라고 100%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 얼굴, 직업 모두 평범하고 키까지 작은데 인기도 많고 이쁜 여자와 잘만 사귀는 남자는 도대체 나와 뭐가 다른 걸까? 오늘은 키가 작아도 인기가 많은 사람과 키가 작아서 인기가 없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차이점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여자를 만나기가 쉬워졌으니까요. 이걸 알고 나서 이렇게 이쁘고 현명하고 참한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키, 얼굴, 직업, 돈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는 저랑 사귀기 전에 당연히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키가 저보다 큰 167이라 180 아래 남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까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룰을 뚫어낼 수 있는 치트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왕 여기까지 보신 거 딱 3분만 속는 셈 치고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 군대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키도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여자애들도 많고 이쁜 여자친구가 있지? 부럽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몇 명씩 꼭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분석하면서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돈, 얼굴, 금수저 이런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건 바로 주체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바로 영상 끄시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분석해서 저한테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29살까지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외모, 몸, 직업, 대인관계 모든 걸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대단한 비밀인데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면 영상 삭제하고 채널 접겠습니다. 먼저 주체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체성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세라던가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줏대가 있는 것, 누군가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중심이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주체성을 높게 가진 사람들은 20대에 키, 얼굴, 돈, 직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쁜 여자를 만나고 오히려 여자들이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두 명의 극소수 케이스라고 보기엔 주변에서 너도 나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비밀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이 스토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제 중학교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와이프는 결혼식 때 같이 간 친구 몇몇이 내가 가본 결혼식에서 가장 이쁜 신부다라는 극찬을 할 만큼 이쁘고 현명하기까지 한 여성인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땐 엄마 말을 마마보이급으로 엄청 잘 들으면서 학원도 열심히 다녔었고 공부도 꽤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손에서 놓더니 공부가 하기 싫다면서 담배를 피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일진이 되어서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갈 길을 잃었으니 머리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면서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은 갈 길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무기력해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고3 때 액션 배우를 꿈꾸면서 스턴트맨을 배워보다가 실패를 겪어보기도 하고 복싱 선수를 꿈꾸다가 실패를 겪기도 하고 20대 중후반에 정의성이 투철해서 범죄자들 때려잡으려고 경찰을 목표로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찰 공무원에 합격해서 동기들 중에서 승진도 가장 빠르고 부서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항상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던 친구예요. 얼굴도 평범하고 살도 통통하고 키도 평균 키 174에 있지만 이 친구는 늘 얼굴이 이쁜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주체성이 강한 성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해서 때론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독불장군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잘만 사용할 줄 알면 여자 만날 땐 장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프레임과 세계관이 여성에게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팔랑귀 마냥 주대 없이 여기저기 중심 없이 휘둘리는 성격은 매력이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20대 중후반부터 4년을 공무원 준비를 했고 초기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었는데 당연히 공시생이라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얼굴에 여드름은 잔뜩 났었고 살도 90kg까지 쪘었는데도 이쁜 여자친구와 긴 시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주체성의 힘
힘입니다. 앞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만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등등 누군가에게 이리저리 휘둘려서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성적 맞춰서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대로 취업해서 따라하는 직업이 아니고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으면서 시도해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성격 잘 기억해 두세요. 남들이 정형화 시켜놓은 인생의 길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정형화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꼭 정형화된 길을 가지 않아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많고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도전을 해라. 저 또한 도전을 했었고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점점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면 그 잘함은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거니까 너무 이 시야를 좁게 두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덱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은 주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삶에 도전하며 부딪히고 깨지며 성장하는 경험을 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좋고 직업도 훨씬 좋은 다른 엘리트들을 압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풍기는 냄새, 남자의 향기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모든 여자들이 다른 초엘리트 남성들을 뒤로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김현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움과 주체성을 지니고 있었죠.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매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남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뭐 덱스라서 김현우라서 아주 소수의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렇다고요. 자, 사회에서 만난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게요. 포르쉐를 타고 저와 함께 한강 드라이브를 가던 때의 영상입니다. 이때 당시 회사에서 이사직을 달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공부와 거리가 멀었고 키도 저랑 같은 164예요. 원래 엘리트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일을 배우러 온 첫 회사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 늘 고민하고 항상 달려나가던 멋있는 친구죠. 덱스가 말하던 것과 똑같이 살고 있죠.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하고 가슴만 뛰는 축구선수가 아니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위대한 멘토 손흥정 씨가 이 세계의 벽이 높지 않다고 일단 부딪혀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토트넘 영웅 손흥민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세상과 부딪혀 나가는 사람은 키, 얼굴, 돈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영혼의 매력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저보다 3살 적었고 디자인과에서 창업의 꿈을 지니고 빈손으로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뒹굴면서 일을 배워나갔죠.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을 창업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 사람을 찾고자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사를 처음 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도 가진 것 없고 학벌도 안 좋고 키가 작을 때도 항상 예쁜 여자친구를 잘 만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이 주체성이라는 능력을 계속 갈고 닦으며 결국 부대표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키, 잘생긴 얼굴, 많은 돈, 권위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온 과정과 마인드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이에요. 내면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주체성을 아주 강하게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내면에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이 주체성을 확실하게 박아 넣어야만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주체성이라는 능력을 분석하고 연습하시면 상위 10% 예쁜 여자를 사귀는 건 물론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될 거라고 100% 장담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2가지로 갈립니다. 이렇게 댓글 달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너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회피해버리시거나 열등감 터져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로또보다 더한 기회가 눈앞에 지나가더라도 앞으로의 인생은 절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 후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제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부터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제 다른 영상들을 보고 다른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인생을 바꿔보세요. 제가 그 시작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성공한 저기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보다 딱 반걸음 앞에 있는 제가 친근하고 따라가기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더도 말고 0.1%씩만 성장하세요. 하루에 0.1%씩 3년을 성장하면 딱 3배만큼 성장합니다. 자, 집중해서 1분만 더 들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다. 만들어 나간다. 이런 고민을 강하고 깊게 하면서 결국 삶의 목표를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능동성이 생기고 꾸준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는 경험치를 얻으며 고민하고 실천하며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인기 있어지는 비결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만의 썰이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걸 좋아하고 희소한 걸 좋아합니다. 이걸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죠. 돈 많고 잘생기고 웃기고 말 잘하고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예쁘고 뭐 등등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주체성이 있다는 건 남들과 다른 희소한 다른 걸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제 가치관에 동화되었고 깊게 동기부여가 되신 상태이실 거니까요. 저는 29살까지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던 게임 페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부모님이 취업 좀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책을 보는 내내 누군가 제 뇌에 손을 집어넣고 휘젓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독후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적어봤는데요. 이거 다 별거 없고 이 내용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실행했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아,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의 결과 차이가 마인드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무슨 수를 쓰든 내 마인드를 바꿔줄 부자 아빠를 찾아야겠네 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친구가 대표인 회사에서 광고 촬영 1일 모델 알바를 구한다고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가 내가 2년 동안 집에서 게임하면서 허송세월하며 찾던 기회가 드디어 내게 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대표님이 맨땅에서 시작해서 100억대 매출 중소기업을 2개나 읽어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체성, 능동성, 문제 해결력의 끝판왕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판 깔고 형과 대표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저 무페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것 좀 옆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청소든 뭐든 허드렛 일이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간절함을 내비쳤어요. 어떻게든 제 부자 아빠를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됐고 3달 동안 무페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전문대 기계과를 나온 제게 고연봉 직업군인 데이터 분석가 일을 한번 해보라 하더군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일이라 처음엔 좌절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간절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부터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다가 한 가지 활로를 찾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규모에서는 고급 기술이 필요 없고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패스트 캠퍼스에서 엑셀 데이터 분석 강의를 등록하고 데이터 분석가 개념을 착실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회사 데이터를 이것저것 만져보고 만들다가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반자동 대시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 신기한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의 총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VIP 주요 고객들의 매출 리텐션이 그대로인 건 큰 문제이지 않나? 왜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지? 아, 내가 이걸 도전해봐야겠다. 결국 저는 깊게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큰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하고 결국엔 성공하게 됩니다. 숫자 데이터인 정량적 데이터 말고 VIP에 있는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과 1시간씩 수십 건의 통화를 하면서 왜 성장이 멈췄는지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때 배운 큰 깨달음 하나가 뭘 하든 끝을 보라는 거였어요. 제가 막힐 때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무조건 끝을 봐라. 그래야 성장한다라고 스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제 힘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성장을 하다가 또 필연적으로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도와주고 먹고 사는 직업인 메신저를 소개하는 책인데 너무 매력적이라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을 다니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의 안정성에 배가 부른 저는 절대로 시작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승님께 양해를 구하고 퇴사라는 강행군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거죠. 유튜브를 시작해서 열심히 키우다가 저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제가 잠시 메신저를 접게 됩니다. 메신저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도전하고 얻는 인사이트로 더욱 양질의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형과 옛 동료들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수십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게 됐고 랜딩을 기획해서 사람을 모으고 인스타, 유튜브 마케팅을 실행해서 수입을 만들고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줘서 감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고가치의 서비스를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값어치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돌아와 달라고 기다려주심에도 제가 7개월간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 근황은 이걸로 설명이 되겠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들이 타고난 조건과 상관없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토대로 참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존경받고 자식에게도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저는 키가 작아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같은 핑계를 대곤 해요. 뭔가를 연구하고 설명하고 상담하고 그 결과물들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까 주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갈 때 능동성이 생긴다고 했죠. 지금은 이게 저를 움직이는 근본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주체성을 이용해서 삶에서 자신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본 원동력을 찾아야만 합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나 자신보다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그게 강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길이고 예쁜 여자를 만나 자식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주체성을 키우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도전을 해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같은 중소기업 사원, 경찰 공무원이더라도 앞선 일화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환경에서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세요. 아빠 말 잘 듣고 람보르기니를 엄마가 사준 온순한 금수저 아들이 매력이 있을까요? 맨 땅에서 성공해서 람보르기니를 직접 사서 끄는 자수성가 사업가가 매력이 있을까요? 직접 부딪혀서 무언가를 일궈내고 성장한 사람은 아우라와 바이브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신이 속해 있는 포지션에서 안주하지 말고 성장에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깊게 고민하고 행동한 자만이 깊이 있는 아우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것들 그리고 제 스토리,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을 꿈꾸며 행복한 사람들의 비법은 바로 주체성이라는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상관없다고 헛소리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책을 한 페이지씩 보기 시작했고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장점을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건 취해서 성장하다 보면 웬만한 고민은 해결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영상 더 알차게 양질의 인사이트를 담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킬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게 메신저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의 인생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제 인생처럼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 채널에 고민과 사연 보내주시면 시간 될 때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업하는 박휴먼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